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우리 보험심사평가사 2급 특강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 외래 실습이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 일찍부터 공부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은 외래 실습 도대체 언제 올라와요?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빨리빨리 올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또 제가 한편 그냥 제 걱정으로는 뒤늦게 이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 갑자기 모든 게 다 올라와 있으면 너무 공부하는데 부담감 느끼실 것 같아서 조금 속도를 조절했거든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외래 실습을 마지막으로 특강은 종료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외래 명세서 실습은 말 그대로 병원에서 발행하는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진료를 본 내용들을 심평원에 청구하는 그 명세서의 내용이 올바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올바른가를 확인하냐면요.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겠구나. 우리 시험에 외래 명세서 실습은 총 5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문제 중에 정확하게는 4문제가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문제 중에 4문제만 맞추시면은 여러분께서 이 10문제, 이 5문제 중에 4문제를 아시는 거기 때문에 80점 이상의 이 외래 실습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시험의 합격선이 60점이었잖아요. 다른 시험을 뭐 58점, 56점 이렇게 받으셨어도 여기서 이거 4개 다 맞추셔서 80점이면 약간 이게 상쇄가 가능하죠. 그래서 60점 이상으로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외래 실습 10문제는 꼭 잘 보시고 기억을 해 두신 다음에 시험이 나왔을 때 풀이하셔서 꼭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실제로 심사 업무를 하면서 청구할 때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이죠. 자, 외래 명세서 실습은 우선 가장 큰 전제는 이 환자의 진단명과 맞는 처방을 했나입니다. 이 환자가 두통이 있어서 왔는데 심장과 관련된 검사를 했다든지 위가 배가 아파서 위내시경을 했는데 대장내시경 검사와 관련된 처방이 났다든지 이러면 실제로 환자가 아픈 부분과 처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허위 청구일 수 있어서 그런 내용은 삭감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요양급여 기준에 맞는 청구 횟수인가를 묻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뭐 예컨대 엉덩이 근육 주사 같은 경우에는 외래는 하루에 1번, 입원은 하루 2번 주사의 행위료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외래 환자인데 엉덩이 주사를 하루 2번 맞았다. 이렇게 되면 한 번의 그 주사료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진단명에 맞는 처방인지 요양급여 기준에 맞는 청구 횟수인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문제이고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찬찬히 이해하시면 다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이 양쌤튜브의 양경진이가 오른쪽 발목이 염좌 삐끗 해가지고 정형외과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발에 엑스레이를 찍었대요. 엑스레이 3매 1/1이라고 했어요. 엑스레이는 1매, 2매, 3매 단위로 가격이 상대가치 점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3매 1/1, 좋습니다. 발 아프면 엑스레이 찍을 수 있죠. 그죠? 근데 발목이 염좌돼서 MRI를 찍었대요. 여러분 이거 보험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올리면 삭감이 되는 내용이겠죠. 그죠? 발목 아프다고 우리 MRI 찍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삭제가 되는 거죠. 삭제. 자, 발목이 아파가지고 케토로락이라는 진통제 주사를 맞았대요. 진통제 한 앰플을 1개를 IM 엉덩이 주사로 맞았다. 그래서 요거는 약에 대해서 약을 청구를 한 거고요. 근육 주사 행위료를 이렇게 청구를 했어요. 행위료 근육 주사 1번을 하루 와서 맞았다라는 거예요. 1/1이 앞에 게 횟수, 뒤에 게 일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조금 더 실제로는 복잡한 계산으로 되어 있지만 간단화 시킨 겁니다. 자, 주사료 1개 들어갔고 우리 근육 주사 1개 맞았다. 그리고 병원 1번 왔다. 1/1은 1 맞죠? 그래서 네, 여기까지 맞고요. 자, 다음은 이양요법료 물리치료료예요. 요추부 정기 자극치료를 받았대요. 요추부가 어디죠? 허리죠? 발목이 아파서 온 환자가 허리 물리치료를 받았다고요? 이거 청구를 잘못했다든지 과다하게 청구했다든지 진단명과 맞지 않는 청구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삭감이 됩니다. 삭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온 문제에서 답을 고르세요 라고 하면은 발목 MRI 1/1 삭제, 그리고 요추부 전기자극치료 1/1 삭제, 이것이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충분히 이해되지 않으셨더라도 문제 푸시면서 또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볼게요.
자, 외래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번 페이지는 381페이지고요. 5번 문제예요. 여기서 보실게. 자, 여성 61세 여성이고요.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신장질환, 그리고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 보통 빈혈 있으시죠? 신부전 있으시네요. 그래서 이분이 신장내과에 오셨대요. 신장내과 재진 주간으로 병원에 한 번 오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약을 받아가셨어요. 이런 정정정, 캅셀, 정정 뭐 이런 것들 다 먹는 약이거든요. 경구약을 31일분 받아가셨어요. 그리고 주사료로 정맥내 점적 주사, 피하 근육내 주사, 이거는 IV로 수액을 달았다는 거고, 피하 근육내 주사는 엉덩이 주사 IM을 맞았다는 건데 주사약이 없네요. 주사약 어딨죠? 이대로 만약에 청구를 하게 되면 심평원에서 주사약도 없는데 무슨 주사를 줬어. 이거 허위 청구잖아. 라고 해서 이 내용을 삭감하거나, 만약에 이 병원에서 정말로 주사를 줬다면 삭감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 진짜 주사 줬습니다. 내가 약을 빠뜨렸어요. 약을 다시 재청구할게요. 라고 이의 신청을 해야 이 급여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험급여 불가 항목이거나 삭감이 예상되는 항목은 주사료에 해당되는 정맥내 점적 주사와 피하 근육내 주사입니다. 저희가 이게 협회에서 채점을 할 때 전체가 다 삭제되는 게 있잖아요. 싹 다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앞에 이렇게 이름만 쓰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다 뒤에 가서 보기가 또 나오겠지만 정맥내 점적 주사가 뭐 우리가 2 곱하기 1인데 이게 사실은 한 개 없어지고 1 곱하기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 숫자까지 다 써주셔야 돼요. 요건 뒤쪽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 7번 풀어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문제 7번. 여기는 38세 여성분이 저배통, 경추 디스크, 허리 쪽이 뻐근하셔가지고 정형외과를 가셨대요. 재진 주간 병원에 한 번 가셨고요. 허리 아파서 가서 요천추 3회 허리 엑스레이 찍어볼 수 있죠? 경추 3회 경추 디스크 있으니까 찍어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유방 동시임에 가슴 촬영 왜 했을까요? 골밀도 검사? 골밀도 검사 왜 했을까요? 골밀도 검사를 특별한 질환이 없는 여성이 하려면 65세 이상이면 그냥 할 수 있어요. 골밀도 검사 골다공증 고위험군이거든요. 근데 이 여성 38세잖아요. 골밀도 검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이런 거는 과다 청구, 허위 청구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혹은 진단명이 누락되었던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답이 됩니다. 유방 촬영 2 곱하기 1 모두 삭제, 그리고 골밀도 검사 모두 삭제예요. 유방 촬영이라고만 쓰셔도 되고 유방 촬영 2 곱하기 1이라고 이 문항 그대로 써주셔도 돼요. 골밀도 검사라고 쓰셔도 되고 골밀도 검사 1 곱하기 1이라고 문항 그대로 써주셔도 됩니다. 모두 답으로 인정이 돼요. 자, 이렇게 푸시는 거고요. 다음 외래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외래 20번. 잠시만요. 페이지가 어디죠? 외래 20번이 390페이지네요. 390페이지 외래 20번. 여러분, 외래 20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외래 20번은 43세 남성분이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병으로 외과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식도염, 위식도 역류병 이런 것도 현대인들 많이 가지고 있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가속콜액, 태준 리도카인 비스코트액 이런 거를 보니까 이거는 내시경 검사하기 전에 가스를 제거해주고 목구멍 부위를 마취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가스 제거 해주는 약이고요. 요거는 목 마취 해주는 스프레이 약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뭘 했냐면 상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를 한 거예요. 즉 위내시경 검사를 했다라는 거죠. 너무 이상하게 그렸네요, 여러분. 지워야겠다. 네, 위내시경 검사를 한 데 쓴 약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하는데 기본적인 혈액 검사 해볼 수 있어요. 혈색소, 헤마토크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수 해볼 수 있고요. 위내시경 검사 했는데 뭔가 이상한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 해볼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바이옵시 한다고 하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내시경으로 봤는데 이 부분에 뭔가 위염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톡 떼내서 조직 검사 할 수 있죠? 나머지는 다 맞는데 여기서 이상한 걸 찾아보자면 태아 성암항원 그리고 CA19-9 요게 좀 이상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CEA라는 이 태아 성암항원 그리고 CA19-9는 대장암 표지자 검사예요. 대장암 표지자 검사.
여러분께서 건강검진센터 같은데 광고 보시면은 혈액검사 한 번으로 30가지 암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즉 그런 게 이 혈액 표지자 검사라는 거거든요. 혈액에서 특정한 예컨대 CEA라든지 CA19-9 같은 그런 표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서 만약에 이 환자가 이 CEA 혹은 CA19-9에 파지티브가 나왔다면 이 사람이 대장암이라는 건 아니지만 대장암이 있을 확률이 높다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암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은 검사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기회를 마련하는 거죠. 근데 한 번에 간단하게 혈액으로 그런 표지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대장도 있고 뭐 전립선도 있고 유방암도 있고 각각 어떤 신체 조직에 대해서 이런 표지자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요거를 할 수 있는데 이 환자가 진단명이 뭐라고 왔어요? 위식도 역류병이죠. 대장암이 궁금해서 온 사람이 아닌 거예요. 대장암은 그냥 자기가 궁금해서 해본 걸 수 있고 의사가 허위로 과다 청구한 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삭감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라에서 돈을 보태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내가 궁금해서 건강검진 할 때 내 돈 내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건강검진센터에서 대장 표지자 검사 이런 거 하면은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 이제 그냥 비급여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험급여 불가 항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CEA라고 써주셔도 되고 CA 1/1이라고 써주셔도 되고요. CA 19-9도 역시 이것만 쓰셔도 되고 1/1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위식도 역류병으로 상부 위장관 소화 내시경을 하러 온 사람이고 기본적인 혈액 검사 했고 위내시경에서 이상한 게 있어서 조직 검사도 했지만 대장암 검사는 위식도 역류병 환자 진단명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삭감인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다음 옆 페이지에 21번 풀어볼게요. 여기 자, 사세남아가 폐색 또는 궤저가 없는 양쪽에 사타구니 탈장으로 왔대요. 사타구니 탈장 있으면 뭐 검사하고 수술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환자가 와서 초진으로 한 번 왔고 재진으로 한 번 왔대요. 총 병원은 2번 왔네요. 피검사 요 일반 검사 했고요. 그냥 기본적인 요 검사예요. 그리고 혈색소, 적혈구, 혈소판, 헤마토크릿, 백혈구 요런 것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냥 기본 혈액 검사예요. 우리 응급실 같은 데 가면 그냥 한번 쫙 끊는 거 있잖아요. 소변 받아오세요. 피검사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하는 그 기본 세트예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 전 검사로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도 있네요. 우리 아까 봤죠? CA 뭐였죠? 대장암 표지자 검사였죠. 대장암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사타구니 탈장과 대장암 관계 있나요? 없죠. 그죠? 허위 청구였다든지 급여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답은 CEA입니다. 이렇게 진단명과 상관없는 내용을 찾는 문제였어요. 자, 다음 27번 풀어볼게요. 27번 394페이지에 27번입니다. 30세 여성분이 손에 염좌로 왔대요. 염좌는 삐끗하는 거죠. 염좌로 병원을 왔는데 야간에, 휴일에, 밤에 병원을 왔대요. 근데 응급실에 왔나 봐요. 응급의료 관리료라는 게 산정이 됐어요. 그리고 외래 환자 의약품 관리료라는 거 산정했어요. 뭐 약을 사용했겠죠. 세프질 시럽이라는 약을 사용을 했고요. 외래 환자 조제 복약 지도료 5일분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손이 삐끗 염자돼서 수궁골 단순 촬영 엑스레이 찍은 거죠. 엑스레이를 2회 2/1로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풀박스라는 시스템을 이용했어요. 2/1. 요것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손 삐끗한 게 응급 환자일까요? 손 삐끗했는데 밤에 막 응급실에 심정지 환자랑 손 삐끗한 사람이랑 옆에 누워있으면 손 삐끗한 사람 되게 민망할 것 같죠? 이거는 응급 환자가 아니거든요. 자, 다른 페이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분당 사병원에서 가져온 자료고요. 응급의료 관리료라고 하는 거. 여기서 답은 이 응급의료 관리료와 수술후 처치료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응급의료 관리료라고 하는 거는 응급 증상 및 응급 증상에 준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응급 증상이 아닌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전액 본인 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청구해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항목이라는 거죠. 이 응급 증상 및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이 무엇이냐 하면 응급 증상은 급성 의식장애, 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소화 경련 이런 거고요.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 의식장애, 호흡곤란 이런 거예요. 손의 염자는 응급 증상이 아닌 경우죠. 그래서 뭐다?
여기에서는 보험급여 불가 항목이나 삭감이 예정되는 항목에 응급의료 관리료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보험급여 불가 항목인 거죠. 자, 그리고 수술 후 처치료가 틀린 이유는요. 수술 후 처치료가 뭐냐면 이게 드레싱이에요. 소독하는 거죠. 염좌에서는 사실 개방성 상처가 있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 개방성 상처 이런 식으로 진단명에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삐끗하면 부어있는데 거기 부어있는데도 우리가 빨간 약 바르나요? 안 바르죠. 그죠? 그래서 염좌 환자한테는 이 드레싱이라는 항목이 맞지 않고 그것보다 또 더 큰 게 뭐냐면요. 수술 후 처치료는 수술 후 이 환자 수술하지도 않았지만 수술 후 2기부터 산정이 가능해요. 설사 이 환자가 어떤 수술을 하고 상처를 꼬매고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병원을 한 번 오면 안 되고 병원을 2번 이상 왔을 때 오늘 말고 다음에 온 날부터 이 수술 드레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방금 수술했는데 막 붕대 풀어가지고 드레싱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수술 후 처치료라는 거는 수술 2길, 수술 다음 날부터 산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 후 처치료라는 항목은 진단명도 맞지 않고 실제로 했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 기준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삭감이에요. 이 응급의료 관리료만 써주셔도 되고 응급의료 관리료 곱하기 1 곱하기 1, 수술후 처치료 곱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 이 문항 진료 내역과 동일하게 써주셔도 됩니다. 두 가지 모두 답으로 인정이 돼요. 자, 손에 염자풀이 했고요. 자, 다음은 42번 문제 풀어볼게요. 42번은 406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 42번이에요. 43세 여성분이 손톱에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좌상, 손톱에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개방성 상처로 성형외과를 오셨다고 해요. 이 문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진찰료 재진으로 1 곱하기 9, 병원 9번이나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찰료 재진 공유로 1 곱하기 2예요. 이분은 총 병원을 평일에 9번, 주말에 2번 해서 총 병원 11번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소말겐정, 세프질정, 알마겔 이 먹는 약을 받아가셨고요. 또 주사도 맞았네요.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1 곱하기 2 하루에 한 번 맞았고 총 날수로는 이틀 맞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세파신주 항생제 중에 한 가지고요. 이것도 하루에 하나 맞았고 이틀 동안 맞았다. 그러니까 병원에 2번 와서 맞았다라는 거예요. 정맥내 점적 주사도 하루에 한 번 맞았고 하루에 1개 맞았고 2번에 걸쳐서 이틀 동안에 맞았다. 그리고 이틀 동안이 어제 맞고 이어서 오늘 맞고 이 뜻이 아니라 그냥 병원을 2번 왔다라는 뜻입니다. ODW도 하루 한 번에 한 병 맞았고 그리고 2번에 걸쳐서 한 번 맞고 2번 맞고 2번 맞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이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인데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가 IV 사이드라고 하는 이렇게 수액을 가지고 있고 선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3웨이라고 하는 어떤 연결 꼭지 같은 걸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 연결해 가지고 항생제 같은 걸 준다고 말씀드렸던 그게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IV 사이드 IVS거든요. 이 IVS는 외래는 하루 한 번 산정할 수 있고요. 2번은 하루 2번까지 산정할 수 있어요. 이 환자 외래 환자죠. 하루에 한 번 그리고 2회 총 병원을 2번 왔다 해서 맞습니다. 주사료 다 맞아요. 어려운 내용이지만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처치 및 수술료예요. 단순 처치 심플 드레싱이고요. 염증성 처치는 인펙티어스 운드 드레싱이에요. 단순 처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수술 후 꼬맨 상처 같은 거에 소독하는 거고요. 염증성 처치는 자, 우리 오른쪽으로 와볼게요. 단순 처치 그리고 염증성 처치 있죠. 수술창에 심한 염증 처치, 심한 욕창, 염증이 심한 상처의 처치에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손가락 개방성 상처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받는 분이 이거 수술창에 심한 염증성 처치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고름이 줄줄줄 나오는 거, 누워있는데 등에 구멍 뚫린 욕창, 이게 염증성 처치고요. 그 말고 모든 열상, 좌상,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깔끔하게 된 걸 소독하는 건 다 단순 처치예요. 즉 염증성 처치는 모두 다 틀렸다는 거예요. 모두 다 삭감이에요. 여기 써져 있죠. 염증성 처치 1 곱하기 3, 1.5 곱하기 1 모두 다 틀렸어요. 이 환자는 염증성 처치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순 처치만 산정하면 돼요. 심플 드레싱 단순 처치. 단순 처치를 몇 번 했냐고 하니 1 곱하기 6,
그리고 1.5 곱하기 3이라고 되어 있어요. 1 곱하기 6이라는 거는 평일에 6번 했다는 거고요. 뭐 병원 9번 하는데 6번 맞네요. 그죠? 그리고 공휴 가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응급 환자거나 꼭 주말이나 야간이나 이럴 때 꼭 수술이나 처치를 해야 될 때 그 주말 야간 가산을 50%를 받잖아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1,000원짜리 시술인데 주말이나 야간에 하면 1,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가 소독하는 게 응급 상황에서 소독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냥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소독해야 돼서 병원에 약속해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응급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이라고 야간이라고 가산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1.5 곱하기 3이라는 전제가 틀렸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어쨌거나 소독은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1.5 곱하기 3을 자, 아래 가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와서 소독은 했잖아. 그러니까 평일의 한 값으로 가산이 되지 않은 1 곱하기 3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렵죠, 여러분? 답은 처치 및 수술료에서만 나오는 거고 단순 처치는 그냥 심플 드레싱인데 이 환자는 응급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1.5, 50% 가산이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독은 했기 때문에 1.5 곱하기 3이 1 곱하기 3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염증성 처치는 염증이 줄줄 흐르는 거, 등에 구멍 난 욕창 이런 거기 때문에 손가락 조금 다친 환자 염증성 처치 아니다. 그래서 염증성 처치는 모두 다 삭감 대상. 이렇게 답을 찾는 겁니다. 네,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다음 58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우리 어려운 문제 푸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드레싱은 우리 수가에서 좀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강조를 드렸고요. 자, 다음 우리 417페이지 58번 풀어보겠습니다. 58번은 46세 남성분이 심장박동 이상, 상세불명 심장성 부정맥, 알레르기 천식, 급성 기관지염 있으셔서 내과를 찾아오셨대요. 심장 이상하고 숨쉬는 거 불편한 분이세요. 병원 왔고요. 심전도 기록 및 판독, 심장 이상하니까 해볼 수 있겠죠? 기류 용적 폐곡선, 뭔진 모르겠지만 폐곡선 우리 숨 쉬는 거 관련된 거예요. 천식 있고 기관지염 있으시니까 이런 검사 해볼 수 있겠어요. 좋아요. 근데 이분이 방사선료에서 흉부 촬영했대요. 가슴 엑스레이 촬영. 뭐 폐 엑스레이 찍어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요추 촬영했대요. 요추 촬영은 어디죠? 요추가 룸바죠? LUMBAR. 룸바가 어디예요? 우리 엉덩이 위에 그 등 부분 있죠. 디스크 많이 생기는데 이 환자 디스크 있나요? 아니죠. 요추를 찍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추 이거는 보험 불가 항목이나 삭감 예정입니다. 요추 3회가 답이에요. 진단명 맞춰서 찾는 거였죠? 자, 다음 우리 60번 풀어볼게요. 한 페이지 넘기셔서 418페이지 60번입니다. 60번은 58세 여성분이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내과를 찾아오셨어요. 급성 기관지염이라는 진단명이시네요. 병원 초진으로 오늘 처음 와봤고요. 기관지염과 관련 없는 검사들을 찾으면 돼요. 요 일반 검사, 요 침사 현미경 검사, 그리고 이 혈액 관련된 검사들 요것들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한번 해보는 검사로 해볼 수 있어요. 이 뭐 염증이라든지 기본적인 뭐 RBC, WBC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근데 여기에서 해당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우리 답을 보고 확인할게요. 트리글리세라이드 어디 있나요? 지질 트리글리세라이드 다른 색깔로 할게요. 지질 트리글리세라이드 그리고 심전도 검사 심전도 기록 및 판독, LDH, CPK, CKMB예요. 여기 지금 제가 체크한 지질, LDH, CPK, CKMB, 심전도 이런 거는 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검사라고 여러분 암기하시면 편해요. 이 LDH랑 그리고 CPK 같은 경우에는 심근효소 검사예요. 우리 심장에 관상동맥이 막히면 이게 이제 관상동맥 코로나리 아테리라고 하는 거고요. 심장에 영양과 산소, 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인데 이게 막히면 여기서 협심증, 뭐 심근경색증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게 심장 근육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허혈이 되는 거여서 심근효소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협심증, 심근경색증을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LDH, CPK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질 같은 경우에는 심장질환의 주요 인자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심전도 기록 확인할 수 있겠죠. LDH 같은 경우 LDH 얘기했고요. 그리고 CKMB 같은 경우에는 심근경색 진단 후에 추적 검사거든요. 괜찮나? 아직 심근에 이상이 있나? 이런 거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지염과 관련 없는 심장과 관련 있는 처방들을 와르르 냈네요. 어쩌면 이분은 진단명을 누락한 걸 수도 있겠어요. 그죠? 연세가 있으시니까 심장에 문제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단명과 관계없는 처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항목들이 삭감이나 보험급여 불가 항목인 겁니다. 지질, 트리글리세라이드, 심전도 기록 및 판독, LDH, CPK, CKMB 이렇게가 답변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풀이하실 때요. 야 뭐야 그러면 그냥 일단 다 적어보자. 다 적어보면 뭐라도 걸리겠지. 이게 채점할 때 답과 상관없는 게 답안에 적혀 있으면 마이너스 감점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답인 게 확실한 것만 여러분이 작성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뭐라도 적어서 얻어 걸리겠지 하셔서 다 적으시면 안 됩니다. 감점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답이 여러 개인 것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개별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거 잘 체크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관진과 상관없었던 거 심전도, CPK, CKMB, LDH 그리고 지질까지 있었습니다. 자 다음 75번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 몇 개 안 남았어요. 힘내세요. 자 75번 430페이지예요. 430페이지 75번 55세 남성분이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 다른 장에서 분류된 질환의 원인으로 세균성 감염염 설사를 동반하지 않는 자극성 장 증후군으로 이분은 위랑 대장이 모두 지금 문제가 있으시네요. 그죠?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오셨고 부스코판 주사, 피하 근육내 주사, 부스코판이란 주사를 피하 근육내 IM 주사로 맞으셨나 봐요. 이게 내시경 하기 전에 장 꿈틀거리는 거 좀 줄여주기 위해서 맞는 주사거든요. 결장경 검사를 하셨대요. 대장 검사죠? 그죠? 결장경 검사를 하셨고 컬러 프린터 페이퍼 이거 대장 검사하고 나서 사진 찍는 거고요. 자 근데 우리 아까 뭐였죠? LDH, CKMB, CPK 이거 심장이랑 관련된 거였죠? 또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요분 심장이랑 관련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게 맞고요. 크레아티닌은 BUN이라고 부르고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혈액 검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다음 87번 풀어보겠습니다. 87번 페이지 437페이지 87번이에요. 61세 남성분이 편도주의 농양으로 이비인후과를 가셨어요. 우리 편도가 입을 벌렸을 때 이렇게 목젖이 있으면 여기 이쪽 부분에 이렇게 있는 거죠. 면역기관인데 조금 부수적인 그런 면역기관으로서 인체에서 외부의 그런 세균이나 공격들이 입을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코를 통해서 들어올 때 1차적으로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편도예요. 그래서 뭔가 감염원이 있을 때 우리 편도가 많이 붓잖아요. 이게 반복되면서 이 편도에 농양, 염증이 찬 게 편도주의 농양인 거죠. 이분이 병원 재진으로 한번 오신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약을 받아가셨으므로 외래환자 의약품 관리료, 외래환자 조제 복약 지도료 청구할 수 있고요. 피하 근육내 주사로 주사를 하나 맞았대요. 뭐 주사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약 어디 갔을까요? 약? 여기도 없고요. 그죠? 약이 어디도 없네요. 보통 주사료의 재료대로 써야 되는데 약이 없어요. 약도 없는데 주사료 줬다고?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요건 이제 삭감하겠죠? 피하 근육내 주사 답 있죠. 그죠? 근데 진짜 주사 줬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겠죠? 나중에 이의 신청할 때 우리 여기 사실 주사 줬어요. 이거 약 이것도 같이 청구할게요. 이렇게 해서 추가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편도주의 농양으로 편도주의 농양 절개술을 했대요. 이거를 산정하는 게 맞고요. 그냥 절개술은 인시전이에요. 우리가 뭐 손이나 발이나 다른 연부 조직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절개하는 게 인시전 절개술이고요. 편도의 농양을 뗀 거는 편도주의 농양 절개술이라는 수술명이 따로 있어요. 두 개의 상대가치 점수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 거지 이 절개술을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절개술도 답에 포함이 됩니다. 수술을 했기 때문에 CBC 컴플리트 블러드 셀 검사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주사약이 없었던 피하내 근육 주사, 그리고 편도주의 농양 절개술과 중복이 되는 그냥 일반 절개술이 삭감 대상입니다. 자, 다음 92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440페이지 92번. 자, 92번은 1세 남아가 소아의 만성 수포성 질환으로 피부과를 왔대요. 아기가 피부에 부글부글 뭔가 수포가 있었나 봐요. 이 친구 초진 주간에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중에 한 번 병원을 왔어요. 와서 피부과 처치를 받았다고 해요. 피부과에 만성 수포성 질환이기 때문에 뭔가 약간 뭐 웻드레싱, 그러니까 꺼즈를 축축하게 생리식염수 같은데 적셔가지고 그 멸균된 꺼즈 축축 생리식염수를 적신 걸 피부에 이렇게 덮어주고 이런 치료들을 하겠죠. 피부과 처치를 했고요. 이거와 중복되는 단순 처치, 우리 단순 처치는 심플 드레싱이죠. 아까 앞에 있었는데 심플 드레싱은 누구한테 하는 거였죠? 수술 후 그 수술의 상처 부위라든지 혹은 뭐 창상이라든지 감염이 없는 부분 그런 것들이 단순 처치고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염증성 처치였죠. 만성 수포성 질환은 심플 드레싱이 아니라 피부과 처치가 맞습니다. 이거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단순 처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처치가 답으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붕대와 꺼즈 사용한 건 맞지만 붕대와 꺼즈를 재료대로 청구할 수 있는 거는 화상밖에 없어요. 화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붕대 꺼즈를 재료대로 청구할 수 있어서 급여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거 말고 그냥 소독 드레싱 한 거에 대해서는 붕대 꺼즈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대인 붕대 꺼즈가 삭감 대상이에요. 단순 처치 1 곱하기 1, 단순 처치라고 쓰셔도 되고 1 곱하기 1이라고 쓰셔도 돼요. 그리고 붕대, 그리고 꺼즈 이것들이 삭감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외래 실습이에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나요? 진단명 그리고 요양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확인하셔서 푸시면 되고 답은 여기 있는 답안이랑 똑같이 가능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채점하는데 여러분 점수를 획득하시기 유리하세요. 네, 여러분 코로나19로 굉장히 나라도 혼란스럽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혹은 사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주말 주중 밤 동안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꾸준히 함께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자격증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시던지 혹은 업무를 하시면서 새로운 일을 확장해서 하실 때 꼭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시고 좋은 도움이 되어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료실무행정협회와 건강보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저 양쌤튜브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보험심사평가사 자격증이 어디에 가든지 더 환영받고 그 공부했어요? 그러면 심사에 대해서 좀 알겠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